예, 이렇게 의혹은 핵심을 향해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대장동 개발을 통해 5,503억 원이라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전혀 다른 듯합니다. 성남시에 돌아갔어야 할 수천억 원이 화천대유 측에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네. 양측이 보는 성남시 이득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 조성 등을 포함해서 이 성남시 사업 이득액이 5,503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은 액수인 1,830억 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원, 터널 같은 개발 사업에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들에 투입된 비용을 이득에 포함할지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공원 조성이라든지 터널 사업 비용은 기부 체납 대상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죠. 네, 대장동 개발 지역과 당초 결합 개발 대상이었던 공원화 사업 부지가 분리 개발되면서 눈속임 효과를 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결합 개발이라면 공원 조성은 기부 체납 대상이지만 분리 개발을 통해서 대장동 이익을 받아다 공원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요, 해당 공원이 10km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에 있고 또 대장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원 건설이라든지 터널 건설 이런 것들 다 공익 환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빼고 나면 1,830억 그러니까 화천대유로 나간 배당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성남시로 들어온 거네요. 네, 화천대유 측은 4,04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절반 넘게 가진 공사 측이 아니라 7%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측이 훨씬 많이 챙긴 겁니다. 검찰은 이런 이익 배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유 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지분이 미미한 이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지분 구조를 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한 주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상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공사 측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남의뜰 이사회 구성원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그리고 출자은행 이렇게 3명뿐입니다. 지분 1%가 안 되는 화천대유가 사업이익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예, 이것도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 화천대유가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 폭등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죠. 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주주협약서 내용을 보면요. 공사 측은 대주주로 참여해서 우선 배당을 받지만 배당액은 1,800억 원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해도 성남도시공사는 이 이상 가져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주주협약에 없는 배경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런 이상한 의사결정 구조와 사업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가 수사의 핵심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몰랐을 리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 셈이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